그림과 같이 6개의 빈칸에 2의 제곱, 2의 세제곱해서 2의 6제곱까지 6개의 수를 하나씩 써 넣으려고 한다. 1열, 2열, 3열의 숫자들의 합을 각각 A1, A2, A3라고 할 때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킨다. 자, 이렇게 되도록 하는 빈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1열의 합, 요 합이 A1입니다. 여기가 A2, 여기 A3예요. 근데 이 합이 커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이게 커야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여기서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. 여기 2, 이건 4, 8, 16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요 8을 기준으로 보면요. 요거보다 작은 것들. 요거 아무리 더해도 8보단 작죠. 그죠? 그리고 16을 기준으로 보면요. 16보다 작은 것들도 두 개를 아무리 선택을 해도 16보다 큰 수가 나오질 않아요. 그러면요. 제일 큰 거 2의 6제곱이 있죠. 자, 2의 6제곱이 자, 여기 있어야 돼요. 왜냐면 여기 있으면요.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여기보다 작은 것들 요거 32, 64죠. 32하고 16 더해도 64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이 2의 6제곱 64는 이 오른쪽에 3열에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짝은요. 이제 제일 큰 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. 그래서 이거를 2의 제곱, 2의 세제곱, 4제곱, 5제곱, 6제곱 있을 때 이 6개를요, 이렇게 열로다가 두 개로 나눠보면요. 만약에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기만 하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있는 2의 6제곱이 있는 거는 무조건 3열로 가야 될 거고요. 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는 게 2열로 가야 되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 1열로 가면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. 접근을 해갈 때 분할 분배 문제로 간다. 이렇게. 분할 분배요. 자, 요걸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6개죠. 6개를 둘로 분할해 보겠습니다. 분할하면요. 맨 처음에 6시 2가 되고요.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2개 중에 2개 선택을 했는데 똑같은 게 생기죠. 겹치는 게 생겨요. 둘이기 때문에 그렇죠? 이 똑같은 이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다 똑같습니다. 3팩토리얼이 똑같아져요. 자, 이걸로 나누면 이 부분이 분할 문제가 된 거고요. 분할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는데 분배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. 가장 큰 게 3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 큰 게 2열 들어가고 그 다음 큰 게 1열에 들어갈 겁니다. 그 안에서 이제 이 위아래로는 자리 바꿀 수 있겠죠. 두 가지. 이것도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두 가지.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. 2의 세제곱이 곱해지면 됩니다. 계산을 해보면요. 6C 15가 됩니다. 그리고 4C는 6이고요. 2C는 1, 3팩토리얼은 6 곱하기 2의 세제곱 8. 그래서 6 이렇게 나눠지고요. 15 곱하기 8 하면 120이 되겠습니다. 자, 답이 이렇게 됐고요. 다른 방법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요. 이걸로 가는 게 좋긴 해요. 우리 이 경우의 수 문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징을요. 이 단원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경우의 수는요. 푸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. 학생마다 다 접근해가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본인만의 생각으로 다 다르게 풀면요. 이 경우의 수 문제는 끝없는 학문이 돼요.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자신감이 잘 안 붙습니다. 경우의 수에 자신감을 붙기 위해서는 큼직하게 지금처럼 유형을 나눠가지고요.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분할 분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했을 때 분할 분배를 떠올리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, 이렇게 순열의 이름 배운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거에 대응되는 게 있으면 이걸로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.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풀고요. 예를 들어 우리 그 알고리즘 판 같은 게 있단 말이죠.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접근을 해가는 게 좋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, 이게 안 떠오르면, 이게 문제하고 맞지가 않아요.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방법,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야지 경우의 수를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문제마다 다 새로운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요. 자신감이 안 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것도요. 지금 분할 분배로 제가 풀었지만 분할 분배 안 해도 돼요. 만약에 지금처럼 2의 6제곱 있는 게 어차피 제 오른쪽에 올 거잖아요. 그럼 짝을 지어요.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얘랑 짝 지을 수도 있고요. 이쪽 3열에 하나, 둘, 셋, 넷, 5가지가 있겠죠. 다 5가지가 짝을 지어졌어요. 그럼 어떤 거랑 이렇게 지어졌다고 이렇게 쳤어요.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 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는 게 어차피 2열로 갈 거죠. 그럼 2열을 결정하는 게
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장 큰 거하고요. 이렇게 가장 큰 거하고 나머지 또 3개 중에 짝을 지어주면 되겠죠. 곱하기 3 이렇게요. 그래서 짝을 만약에 이렇게 지었어요. 이 곱하기로 쓴다는 거는요, 계속해서 대칭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곱하기를 쓰는 겁니다. 감각도 좀 길러져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되고,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짝이 되겠죠. 이렇게 짝이 돼서 일렬에 들어가면 되겠죠. 그래서 5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분할하는 게. 그리고 여기 서로 바뀌는 거 2가지씩 곱하기 2에 3승 들어가는 거는 똑같겠죠. 요 값이요, 요 값이 계산하면 15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똑같이.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아까처럼 뭐다?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접근해 가서 풀려고 하는 거 보면 수학이 끝없는 학문이 됩니다. 그래서 본인만의 그 알고리즘판 일단 이런 걸로 접근을 해 가고요. 그리고 나서도 안 풀릴 때 이런 도전 정신을 하는 거예요. 이런 능력 상당히 중요해요. 중요하지만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상위권 학생으로 갈수록요,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새롭게 본인만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